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구단원, 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구단원에 대한 내용을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내가 시간표에다가 홈페이지 주소 링크 시켜놨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다운받아서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정답을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자,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넓은 의미의 정치. 자, 정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하나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넓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좁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다. 어떻습니까? 맞아. 다 맞는 내용이야. 근데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은, 그렇지, 이 좁은 의미에 속할 거야. 자, 좁은 의미. 자, 두 번째,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활동이다. 그렇지, 여기서도 정부가 나와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 활동. 자, 3번,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활동. 그렇죠, 역시 좁은 의미의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이다. 맞아. 이게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5번을 볼까? 자, 5번. 자,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뭐가 있겠을까? 뭐 교실에서 반티를 정하는 문제를 서로 간의 토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나 아니면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문제 같은 것도 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 속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5번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을 볼까? 다시 한번 또 나오네. 자, 2번.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위에서 봤으니까 이번 문제는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기억.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얘들아, 국회, 국회의원, 정부, 뭐 대통령 이런 게 나오면 다 반드시 뭐야?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자, 정부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그렇지. 정부가 나왔으니까 이것 또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티귿을 보자. 가족 회의를 통해 가족 내에서 필요한 규칙.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족 회의 같은 것들은 다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X가 되겠고, 5번 학급회의. 내가 다니는 일상처럼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학급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제한 정답은 그렇지 1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까? 그렇지. 자, 고대 아테네 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자, 고대 아테네 시민. 자,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해서 고대,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징들을 다 알아봤었단 말이야. 자, 그럼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자, 기억. 추첨이나 융번을 통해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어때? 자, 고대 아테네의 특징 무엇입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됐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영토가 넓거나 사람의 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모든 시민들이 한 공세, 한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라 일을 순서를 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맡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도 정답. 자, 니은 민회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그렇지.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었죠. 이게 바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 자, 디귿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오, 성인 남성.
맞습니다. 하지만 성인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자, 성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언제야? 그렇지, 오늘날 현대가 돼서야 겨우 이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X. 자,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였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시간과 여유 부족했는데 어떻게 정치 참여할 수 있었어? 말이 돼? 아니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을은 뭐야? 그렇지, 바로 노예죠. 노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반대로 노예가 이 모든 것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과 여유가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도 X. 그래서 고대 아테네 시민에 대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대 아테네,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를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특징들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보자. 자, 다음 문제. 자,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와 있네. 자, 한번 볼까? 앞에서 봤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그거와 계속 연결돼서 문제예요. 자, 봅시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을, 자,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오죠?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뭐야? 방금 전에 봤었듯이 고대 아테네가 되겠죠? 자,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자, 가장 중요한 말,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 자, 여성들도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 현대에 와서야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이제 국민들은 선거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야? 그렇지, 나는 현대가 되겠죠. 자,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이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는 시민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언제였어? 그렇지, 근대가 와서야 이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순으로 나눌 수 있겠죠? 가장 오늘로부터 오래된 것은, 자, 고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근대, 그 다음에는 현대. 자, 그래서 가다 나가 되겠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자.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자유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는 뭐야? 그렇죠, 평등.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은 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그랬어?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 그랬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라 그랬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가는 자유, 나는 평등이다. 맞죠? 오케이. 자, 2번 가와 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맞아요. 자유와 평등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자, 3번 가가 보장이 되면 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자유가 보장이 되면 평등이 실현되느냐? 이건 어떤 것 같아? 아니죠. 자, 자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도 어때? 사람들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 바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잘 지내다가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를 얻은 사람들도 자유는 다 동등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들이 가진 신체적인 이런 장애로 인해서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날도 어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디 뭐 마트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아무리 정책적으로나 뭐 시설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이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평등적인 입장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런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이 만약에 다 무조건 평등하다고 주어지면 어때? 자, 태어났을 때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현실적으로 아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생각해보자. 시골에 다니는 학생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 교육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함을 받고 있단 말이야. 왜? 도시에는 사교육이 발달하고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아. 하지만 시골에 태어난 학생은 어때? 학교 말고는 무슨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을 받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야. 이런 것들 또한 뭐야? 자유는 바탕이 되어 있지만 평등은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4번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죠. 맞죠. 중요하다 그랬어. 4번 자유와 평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다. 맞아. 자유와 평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유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평등만을 주장해서 다 평등한 조건을 하게 된다면 어때?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은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자, 우리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가지 기본 원리가 있었죠? 네 가지 기본 원리가 있었어. 자, 첫 번째. 자,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었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국민 자치. 국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지? 입헌주의의 원리가 있었어. 그렇지. 헌법에 명시된 걸로 인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었어. 그렇지. 권력은 한 곳에 몰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1번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무엇일까? 자, 여기서는 주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중요해. 스스로는 뭐야? 스스로 다스릴 치 해서 국민 자치의 원리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2번을 보자. 2번은 어떤 색으로 할까? 2번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 모든 것은 헌법에 명시된 데를 따라야 된다. 뭐야? 그렇지. 헌법 바로 입헌주의 원리가 되겠죠. 입헌주의 원리. 자, 3번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 국민에게로부터 나와야 된다. 뭐야?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해당하겠죠. 자, 4번 국가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여기다 주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4번도 국민 주권의 원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 국가기관이 법을 제정, 집행, 적용, 판단하는 권한을 모두 행사해야 된다? 아니야. 뭐라고 했어? 우리 민주정치 기본 원리 중에 뭐가 있었어?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기관은 이런 권력들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4가지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여기 문제가 하나 좀 씹혔네. 자, 보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 자, 그렇지.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2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가 의원내각제였고 두 번째가 대통령제였어. 자, 근데 이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엄격하게 분리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해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입법부 행정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3번.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자, 기억이 선거를 통해 의원을 뽑는다. 그렇죠. 의원내각제에서 일단은 선거를 합니다. 그렇지. 총선이라고도 해서 누구를 뽑는 거야? 그렇지.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 국회의원을 뽑아서 바로 입법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자, 맞아. 국민 맞아. 자, 그리고 이 입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수의 표를 받은 다수당의 누가?
다수당에서 총리를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리는 자기가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각은 오늘날 행정부에 해당한다 그랬죠. 장관들을 임명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관들은 이 뽑힌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임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 자, 니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장관이 되어 행정부의 한 장관이 된다? 아니지. 장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자, 디귿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이 의회가 뭐라 그랬어? 의회는 아이고 내각을 그렇지.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만약에 총리가 내각을 꾸려서 하는데 이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렇게 되면은 이 입법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내각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임 해산할 수가 있다는 거. 불신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이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도 아주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내각은 의회 대신에 그렇다면 또 내각은 어떻게 입법부가 제대로 못한다 하게 되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렇지. 여기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어떻게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신임. 자, 이에 대응해서 내각도 행정부도 입법부에 대응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 우리나라 정부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랬지. 일단은 대통령이 존재를 해. 그럼 대통령제인가 하는데 또 그 밑에 누가 존재해? 국무총리도 존재를 하네. 그러면 이게 뭐야? 대통령제야 아니면 의원내각제야? 헷갈린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자, 행정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자, 행정부에 법률안을 제출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대통령제인가?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건 의원내각제인가? 또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네. 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의원내각제를 절충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 아니야.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있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좀 엄격하진 않아. 분리되어 있어. 자, 3번. 한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 이건 어느 것의 단점이야? 그렇지.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단점이죠. 자, 4번.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아니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가지려고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야. 마지막 문제 있죠? 밑에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한번 봅시다.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 재산, 성별 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됐어. 왜? 이 근대 시민혁명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를 쌓은 사람들만이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다 그랬죠. 여전히 노예나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랬어. 자, 그래서 여러 나라의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은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거권이 점차 확대가 되어갔고 20세기 중반 언제야? 오늘날 현대가 되면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뭐가 확립이 돼? 자, 모든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 시민은 다 한 표씩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뭐였어?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된다는 거죠. 남녀 구별 있으니까 없어. 모두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오늘날 보통선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단원 내용을 한번 간단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자기가 틀린 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한번 내용을
좀 더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잘 푸른 학생들은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어요.